오늘은 그 AI 인공지능의 진심인 LG그룹이 AI 시대의 각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포커스한다면 저희 이제 MI 랩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언티픽 리서치 분야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저의 뿌리는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 전통 도메인의 그 산업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처음 직장은 LG화학에서 R&D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 전략이나 신사업 개발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2018년 경에 LG그룹은 그 서울 강서구 마곡동 쪽에 그러니까 대규모 R&D 단지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안에는 LG의 주요 계열사 한 8군데가 같이 모여서 R&D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약 연구원들 수가 2만 명 이상이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대규모 R&D 단지가 생겨나면서 그때 그룹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각 계열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 차원에서 미래 준비를 좀 해보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지 다음 시대를 계속해서 선도해 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집중하게 된 분야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첨단 분야에 있는 AI에 저희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AI의 눈으로 기존에 저희가 몸을 담아왔던 화학, 바이오 분야 이쪽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생겨난 분야가 머티리얼스 인텔리전스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저희 AI 연구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주변에 배터리를 잘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자성 소재를 잘 만들어내는 이노텍 그리고 OLED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LG 디스플레이, 뭐 촉매 고분자 그리고 신약 분야에서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LG 화학 이런 그 대규모의 제조업 기반의 계열사들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있고 뭐 길을 한 번 건너면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룹 안에서 같이 뭔가 새로운 과제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졌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런 AI 기반의 소재 개발 연구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어떻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AI 연구원은 어떤 한 개 계열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연구 조직은 아닙니다. LG 그룹 차원에서 전체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요. AI 기술 역량 강화 또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미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도 많은 전자 계열, 화학 계열, 통신 서비스 계열에 분포되어 있는 LG의 계열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들의 이제 현실 세계의 리얼 프로블럼들을 저희가 해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같이 문제를 풀고 그 결과 그 기술들을 다시 계열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함께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LGAI 연구원은 기초 연구 분야부터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응용 분야까지 굉장히 망라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드밴스드 리서치를 수행하는 펀더멘탈 리서치 파트가 있고요. 네, 제가 이거 사용이 좀 익숙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자연어 기반으로 자연어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연구하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 이미지로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비전 파트가 있고요. 또 그 산업계에서는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뉴메리컬 데이터들, 어떤 제조 공정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나 아니면 뭐 예측, 실적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분야의 연구 분야가 있고요. 마지막이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머티리얼 인텔리전스 분야이고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이언티픽 날리지들을 발굴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사실 오늘 몇 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아마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하고 진행한 일들을 좀 많이 가져왔고요.
기판 소재 제조 공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비전 검사를 자동화하는 그런 모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프린트가 된 양품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싶은 어떤 회사가 있는데 불량품이 섞여 나올 때 그거를 뭐 쉽게 양품 불량 판정을 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사람의 눈을 통한 거였고요. 이제 비전이나 CCTV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자동화해서 손쉽게 그런 것들을 판정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 세계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조 공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량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양품이 대부분이고요. 불량은 0.0 몇 %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델에 학습시켰을 때 모델은 이렇게 바이어스된 상태로 학습이 되면 그쪽 경향을 따라가는 그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량 데이터를 봐도 양품을 하도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케이라고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된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 일일이 데이터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야지만 모델에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다 해야 되나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명백하게 양품과 불량인 데이터들을 나눠가지고 불량, 양불 판정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먼저 학습시킨 이후에 이것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레이블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 필요한 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수의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 불량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뭐 공정이 바뀐다든지 재료가 바뀐다든지 뭐 외부에서 혼입된 불순물로 인한 불량이라든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된 양상이 아닌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또 그러면 그 새로운 불량 데이터로 학습 모델을 서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의 학습 정보를 유지하면서 신규 데이터의 양상만 학습시켜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메인테인 할 수 있는 그런 컨티뉴얼 러닝 방식 등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비전 인스펙션 자체를 굉장히 고도화를 시켰고요. 제품의 그 타임 투 마켓, 제품의 적용 시간 단축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을 했다라고 제가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판정의 정확도도 약 과거에는 40%, 50% 정도에 이르던 것을 91%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결과로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뭐 그룹 내에 B2C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터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다음 분기에 우리 어떤 나라에서 무슨 제품이 얼마나 팔릴 것인지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그 수요 예측도 더 정확하게 해보자,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해보자 이런 과제들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지역에 뭐 다음 분기에 냉장고가 얼마나 팔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을 거냐면 분명히 그 로컬에 퍼져져 있는 마케터들이 다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혹은 어디에 뭐 할인 행사들이 있고, 혹은 뭐 요즘에 마켓 트렌드가 어떠하니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아날로그 데이터들이 지역별로 모이고 나라별로 모이고 이것들이 그래서 본부까지 넘어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정확성도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간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전통적인 머신러닝, 엑셀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의 한계가 여전히 인자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였고 작업자가 계속해서 개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기존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자 중에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인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정말 필요한 인자들만 추출을 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 속도도 과거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올려주면서 예측 성능도 3%포인트 이상 높게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이건 뭐 전자의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적용을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약 3주 이후에 그 수요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50% 정도였는데 그걸 한 2배 정도로 더 성능을 끌어올렸다든지 과거에는 16주 이후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것을 의미 있는 정도의 수치를 예측해주는 모델을 적용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 분야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판 그림을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PCB 그 인쇄회로 기판인데요. 이 잘 보시면 여러 개의 유닛들이 서로 굉장히 많은 수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최단 코스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일인데, 과거에는 이걸 뭐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해왔다면, 이제는 강화학습, 딥 뉴럴넷을 활용한 조합 최적화 강화학습 방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PCB 라우팅을 하는, 그 설계하는 디자인을,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이 적용돼서 현물로 이 PCB 기판을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제는 저희 랩에서 직접 수행을 한 과제입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 AI가 생각보다 잘 쓰이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머티리얼 디스커버리 분야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어떤 분자의 구조를 알려주면 그 분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인지 예측해내는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구조를 주면 물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것을 합성해가지고 평가해보지 않고도 그냥 가상 실험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물성을 가지는 그런 분자 구조를 설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기존의 신약 개발 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내가 원하는 타겟 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후보 재료를 가정을 하고 그 구조를 설계해서 합성 평가를 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한 번에 성공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의 가설에 입각해가지고 그리고 만들고 평가하고를 수없이 반복을 해서 결국 가설을 수정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10,000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 한 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과 최적화 모델 그리고 생성 모델을 덧붙여가지고 AI 모델이 그 역할을 대신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3.5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약 8개월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8개월도 사실 마지막 4개월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제안한 구조를 실제 합성하는 단계에 4개월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의 오퍼레이션 시간은 4개월 정도만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모델은 사실은 합성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굉장히 널리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의 그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신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신약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전자재료 쪽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 OLED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재료입니다. RGB 3가지 중에 청색 재료가 사실은 뭐 효능이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명도 짧고 발광 효율이 높지 않아서 이게 항상 그 어떤 가격을 책정하는데 바틀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어려운 물질을 저희가 한번 개발해보자 AI로 라는 마음으로 과제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 OLED라는 그 현상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연계에 잘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 물계 광학적으로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뭐 과정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다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자의 구조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자를 잘 주고받는 작은 파트들이 모여 있다.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를 잘 주는 것을 유명하고 잘 받는 것을 유명한 애들을 막 그 구조 조합을 해서 6 곱하기 600만 개 정도의 후보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에 흔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두 가지를 찍어가면서 얘를 합성하고 평가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전체를 다 검사해서 그 중에서 스크리닝을 하고 싶어졌고요. 그런데 그런 접근이 사실 기존의 화학 실험 방식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2만 년이 걸린다든지. 그것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양자 계산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조차도 사실은 좀 비싸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600만 건을 다 돌려보려면 여전히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양자 시뮬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모사할 수 있는 AI 모델을 한번 붙여서 그 일을 대신 해봤고요. 모든 분자를 다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한다. 그리고 최소화된
그 다음 단계 한 번 더 필터링해서 최소화된 재료만 합성해보자. 이런 식으로 모에리드의 후보 물질들을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었고, 현재 이제 디스플레이 그 회사에서는 이 모델과 이 워크 프로세스를 가져가서 조금 더 현실화하는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제들이 훨씬 더 많고 저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뭐 이렇습니다. 계열사들이 저희하고 같이 풀어보고자 하는 과제들을 이렇게 계속 가져오고 계시고요. 모든 밸류 체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부터 뭐 R&D부터 생산부터 뭐 우리가 다 해볼 수 있고요. 풀고자 하는 문제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ROI가 문제겠죠. 저희가 문제 하나를 푸는데 한 개 팀이 1년, 2년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는 AI를 더 빨리 더 많이 원하는데 이런 접근은 어렵다. 이제부터 우리는 좀 더 유니버셜하게 가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 AI 세계에서는 이게 나타났습니다. 생성형 AI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AI의 뭐 이벤트,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잘 학습된 모델은 사람을 이기기도 한다. 이런 게 있었고,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생성형 AI, 오픈 AI에서 한마디로 오픈한 챗GPT 모델을 지금 다 사용을 해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이게 기능과 성능이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의 모델을 잘 만들어 놨을 때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 수 있구나. 생성형 AI의 그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또한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었겠죠. 응용 분야에 특히 더 많은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생성형 AI는 항상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사진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사회 이슈를 일으키고 뭐 주가를 뭐 이렇게 변화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문 분야로 간다면 특히 오류나 편향이 없고 편향이 있는 데이터들 혹은 근거 없는 답변 생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AI 소재 개발에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또 넣어봤어요. 어떤 화학 물질을 주고 얘는 어떤 식으로 합성하면 좋겠냐. 뭐 논문 레퍼런스를 같이 알려주면 좋겠다. 절반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지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형식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는데 저의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소재와 관련된 게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팩트를 원하는 것, 수치를 원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머신은 말하는 방법만 아주 잘 배워놨고 그냥 답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어렵고요. 무조건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계속해서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인더스트리는 LLM도 쓰고 싶어요. 이게 챗GPT를 경험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쓰고 싶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 프리트레인드 LLM은 내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 리가 없죠. 보안 이슈로 인해서 내 회사의 데이터는 당연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오픈 데이터베이스로 막 이렇게 풀지 않는 이상 의료, 첨단 산업 특히 그렇겠죠. 그리고 그 전통 제조업의 경우 업의 특성상 그 디지털라이즈 되지 않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노트에 적혀 있고 막 뭐 워드 뭐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도 굉장히 각기각색인데요. 게다가 데이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어떤 것이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 판가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하고 싶음과 할 수 있음의 그런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결국은 작은 모델 하나라도 먼저 심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비전 검사에서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전체 그 밸류 체인을 다 처음부터 진입할 수는 없겠지만 한 군데에서 시작하면 그 모델로 인해서 데이터를 더 양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양산된다는 건 인접 밸류 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 커스텀 가능한 LLM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분야, 그러니까 특히 그 LLM을 되게 여러 도메인에 특화된 LLM들을 잘 튜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시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LG의 초거대 AI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월 19일에 저희가 LG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픈 행사를 했었던 거고요. 21년부터 사실은 저희 초거대 모델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엑사원이 이름인데 엑사원의 이름 자체에 어떤 뜻이냐면 엑스퍼트 AI for everyone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그런 AI를 지향합니다. 전문가용 AI고요. 특징은 앞서 우리가 이 생성형을 시도하게 된 근본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모델로 다양한 태스크 수행시켜보고 싶다. 매번 새롭게 모델 만드는 수고를 좀 덜고 싶다라는 거고, 바이링구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 영어 지원이 됩니다.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답변 듣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멀티모달,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해서 이미지를 주고 텍스트를 받고 텍스트를 주고 이미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릴 수 없는 신뢰성. 저희는 특히 전문 분야를 타겟팅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할루시네이션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답변 생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포커스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사원 2.0이라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3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아직 오픈된 것은 아니고요. 그 엑사원 유니버스, 엑사원 디스커버리, 엑사원 아틀리에라는 이름인데, 유니버스는 신뢰성 높은 전문 지식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에 기반해서 Q&A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저희가 하고 있던 그 머티리얼 디스커버리의 확장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제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사용하게 되는 따라가게 되는 워크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각 파트에서 AI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AI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아틀리에는 이미지 이 그리시는 분들 창의적인 영감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하게 일을 합니다. 내가 주제를 주면 얘가 뭔가 나한테 인스퍼레이션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미지를 주고 거기서 다시 이제 모델을 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레벨까지 내려가서 논거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답을 줍니다. 이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저희 랩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의 스타팅 포인트를 논문을 읽으면서 시작한다라는 것부터 착안을 했어요. 논문을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소재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서 이 유저들한테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를 아니까 이제 물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소재들 간의 화학 반응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 화학 반응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이 같이 인베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디자이너들을 위한 아틀리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뒤에 그 사실은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었지만 사실 영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실은 오늘 그 여성 R&D 인재 채용 컨퍼런스 인재 채용 박람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 랩 분들인데 인원이 작아 보이지만 지금 이게 옛날 사진이거든요. 최근에 사진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또 이게 반성했습니다. 네.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습은 어떤가. 자연스럽게 다이버시티가 있고 그 안에 인클루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AI 소재 개발은 산업계에서나 학계에서든 뭐 어떤 확고한 뭔가 기존의 도메인은 아닌 거잖아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엣지에서 시작을 한 그런 연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IT 회사가 아닌 전통 회사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다 50%. 실은 나의 주전공은 AI가 아니다 40%. 나는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출신이다 40%. 아니 30%. 나는 여성이다 20%. 나는 외국인이다 20%. 여성의 비율이 좀 낮은 게 좀 갑자기 또 덜컥 겁이 나는데,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23%니까 평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이게 CV를 보내오시는 분들이 여성 비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 다이버스한 환경에서 생겨난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포용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의 구성은 항상 저의 자랑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 일이 우리 연구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복합으로 새로운 산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라서 오히려 안전하고 이렇게 뻔한 영역 안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다이버시티는 기업에서 어떤 원인에 의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여성 이런 구직자분들도 더 많은 기회 찾으실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채용 대상자들을 볼 때 이게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거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보다 그거 안 보거든요.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봅니다.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도 저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 좋은 기회들을 많이 찾아보시겠지만 어떤 회사보다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좋은 기회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